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으로 주민 반대가 수년째 이어져 온 용산 화상경마장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현장 연결과 그동안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7월 2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마련과 이전 시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에 지어진 실내 배드민턴장이 완공 한 달 반 만에 비가 새고 땅 꺼짐도 발생했습니다. 종로 부암동과 구기동, 평창동 일대를 예술마을로 조성하는 아트밸리 사업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가평군 조종천에서 수영하는 수달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목격됐다고 하는데 현장 연결해봅니다. 이전하느냐 마느냐, 수년째 뜨거운 간자였던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언급했고 이 같은 내용이 대책위원회로 전달됐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신승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구 청파로 야외 막권 발매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신 기자, 먼저 이 박원순 시장이 대책위에 화상경마장 이전 내용을 전했다는 거는 팩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오른쪽이 용산 화상경마 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의 천막인데요. 예. 이곳 추방대책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지난 12일 박 시장이 대책위원회의 단체 카톡창에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박 시장이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을 시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곳 용산 화상경마장의 폐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 장관이 이전 혹은 폐쇄를 약속하겠다라는 내용의 카톡글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영록 장관은 이미 이 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달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철민 국회의원이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의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라고 본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와 주변의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 결과 후에 이전을 결정하겠다. 자, 신 기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몇 가지 변화된 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이 이 점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사회 내부의 규례의 변화입니다. 대전 지역의 화상경마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외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을 주민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곳 용산 시설도 교외 이전 혹은 대체 시설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폐쇄가 아니라 이전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에는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또 시설 공사가 끝난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그 말인즉슨 혹시나 이전을 해야 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전이 어렵게 되고, 자, 그럼 용산 시설은 폐쇄가 많이 늦어지거나 존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은 마사회가 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기관이고 그 장관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전 혹은 폐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 부지 혹은 대체 부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또 시민단체들, 특히 이제 도박 추방 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장 자체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아니라 아예 폐쇄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서는 화상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은 야외, 그러니까 과천 경마공원을 찾는 사람들보다 도박에 중독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신 기자, 마지막으로 수년째 반대를 이어온 대책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대책위는 이 박 시장의 이 같은 말에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곳 천막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이 카톡창에서도 박 시장의 말에 회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방대책위원회 측은 정부나 혹은 마사회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이 자리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청파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승훈 기자였습니다. 자, 용산 화산 경마장이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전하느냐도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로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용산 화산 경마장의 영업 중단과 이전을 외친 지난 4년간의 기록, 계속해서 오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산 화산 경마장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009년부터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용산역 인근에 있던 화산 경마장을 용산구 한강로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6월 건축 허가가 났고 2013년 5월에는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대책위는 당시 화산 경마장 반대 10만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화산 경마장은 입점했고 2015년 5월부터는 장외 막권을 발행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사회가 계획한 화산 경마장의 운영 방식은 프리미엄 경마장 방식입니다. 2만 원 이상의 입장료를 받아 입장객 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타지점보다 3,000원이 저렴한 2,000원에 일반 입장권을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마사회는 지난해 이곳에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키즈 카페 조성도 이 같은 계획의 일부였지만 용산구청은 청소년 유해 시설에 어린이 전용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키즈 카페 운영에 대해 마사회에 손을 들어주며 이 문제는 행정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로 주민대책위 반대 농성은 1,500일을 넘겼습니다. 1,500일 기자회견에는 학생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는 관련 법 개정 검토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건축 허가가 난 후로 7년이 지났지만 대책위는 지금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네, 이번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장대비와 폭염이 번갈아가며 여름나기를 힘겹게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가평군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와 주민들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귀엽고 동글동글한 얼굴이지만 안타깝게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수달. 이 귀한 손님이 가평군 조종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용석 기자. 네,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조정천 하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수달이 발견됐다는 뉴스 참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연기념물 수달, 언제 또 누가 발견한 겁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이 지역 주민 신현우 씨라는 분이 수달을 발견한 곳입니다. 예. 지금은 제 무릎 높이밖에 물이 차 있지 않은데요. 당시에는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어른 허리 높이만큼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예. 이 하천변에서 낯선 생물을 발견한 제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수달의 존재를 알리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마이크를 통해 전해 들리는 그 조종천의 물소리가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 수달이 살 정도면 이 조종천이 꽤 깨끗한가 봅니다. 네, 먼저 이 제보자가 촬영해서 저희에게 보내준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책길에 이 수달을 발견한 제보자가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서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사냥한 물고기를 앞발을 이용해서 먹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휴대전화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예. 자, 물고기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우고 곧바로 다음 사냥을 위해서 부유물 사이로 유유히 헤엄쳐 나가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예. 자, 현재 이 조정천은요 2급 하천이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하천이기 때문에 천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이 수달의 좋은 사냥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보통 수달이 이 가족이나 무리 단위로 활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수달 한 마리가 목격되면 이 주변에 서너 마리가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다던데 더 목격했다는 제보는 없었습니까? 네, 이곳에서 이 수달을 본 목격자들을 만나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 인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곳의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수달을 목격을 했고요. 지금 제 옆에 풀숲이 하나 보이는데요. 예. 조정천 하류에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섬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천변에서 이 풀숲으로 수달 서너 마리가 헤엄쳐 갔다는 것을 본 목격자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마 이 수달 몇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마도 그 풀숲에 수달이 살고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현장 연결 중에 수달이 보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오 기자, 제가 알기로는 이 수달이 이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1급 생물인데 안정된 서식을 위한 제도화나 조치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그 가평군 등 관계기관에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함께 물어봤는데요. 네. 수달 같은 이 멸종위기 동물을 포획하거나 또 혹은 또 잡아서 기르거나 하는 경우에 이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안정적인 서식처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는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저녁 시간에 현장에 나섰다가 혹시나 수달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가평군 조정천 하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용석 기자였습니다. 네, 자,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지난 1982년인데 이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앞으로는 이 산비둘기를 봤다는 것도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경기도 가평군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종로구는 2014년 민선 6기 주요 정책 사항으로 구암, 구기, 평창동 일대에 세계적인 예술마을 아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떨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2014년 종로구는 민선 6기 주요 정책으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을 내놨습니다. 미술관 갤러리가 많은 종로구의 특성을 이용해 자문박 일대를 세계적인 예술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는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국민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대 제3캠퍼스를 평창동에 유치해 예술대학과 조형대학을 이전하고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종로 문학관과 청소년 수련관, 평창 복합문화예술공간을 건립해 자문박 지역의 문화 거점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과연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을까? 종로구는 아트밸리 조성을 위해 2014년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박 문화축제를 열고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구가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트밸리 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 시설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을까? 이곳은 국민대학교 제3캠퍼스를 짓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국민대학교 산림과학대학 실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종로구는 국민대학교 제3캠퍼스는 원래 6개 동이 이전하기로 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 3개 동으로 축소됐고 3개 동마저 국민대 측의 예산 문제로 아직 설립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측의 이제 예산 그런 걸로 해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이거에 대한 건립이 구체적인 거는 이제 국민대 측에서 그런 어떻게 확실하게 그거를 이제 언제부터 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거는 저희가 아직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종로 문학관의 평창동 건립도 무산됐습니다. 예산 배정의 문제로 단독 건립이 아닌 종로 신청사 안에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예산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사가 저희가 건립이 추진이 되면은 거기 안에 이제 종로 문학관도 그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트밸리 사업 중에서는 빠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는 빠지죠. 즉 종로 문학관 건립은 아트밸리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종로구는 또 전시, 공연, 창작,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해
자문박 지역의 문화 거점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공간으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주민들과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또 예술인들이 정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없는 그런 무슨 지네들끼리 그들만의 잔치하겠다고 그거는 안 되지. 서울시의 시립미술관의 분관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경우에 따라서 닫힌 그런 공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좀 전형이 됐으면. 이외에 청소년 수련관도 서울시의 예산 문제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아트밸리는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청소년 수련관과 복합 문화시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는 주민과 시 사이 중간 역할을 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계획했던 핵심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면서 아트밸리 사업은 지지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고 또 세계적인 우리 아트밸리를 만들어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큽니다. 아트밸리, 즉 문화 그 타운에 들어가는 계획은 지금 약간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대부분이 서울시의 예산과 국민대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종로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는 세계적인 예술마을 아트밸리 조성이 100% 이행 후 계속 추진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약 실천 현황과 실제 사업 추진 상태와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송지연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거주자 11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1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3층 원룸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3층 원룸 주방 싱크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기사 최모 씨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버스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6,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강남구 도곡근린공원에 있던 농구장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섰습니다. 다 지은 지 한 달 반밖에 되지 않은 새 건물인데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라는 지적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마룻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철골조로 된 기둥에는 물방울이 고여 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실내로 스며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에서 타고 내려가고 직접 떨어져요. 이게 이 기둥 사이에 있던 실리콘을 빵빵하게 쏴놨으면, 그러니까 그 처리를 빵빵하게 해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강남구청에선 지붕에 있는 농구장 주변 철판 이음새 접합부에 틈이 생겨 기둥을 타고 빗물이 들어온 걸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지나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 보수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프레싱 부위에서 타고 요 구조체랑 지붕 판넬 사이로 타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건물 앞에 조성된 산책로는 바닥이 주저앉았습니다. 땅꺼짐 현상까지 발생한 겁니다. 최근 이딴 비로 건물 안팎에 부실 공사가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개강도 오기 전에 비가 샌다는 건 좀 주민 입장으로서는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또 여기 와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농구장이 있던 곳에 강남구 최초로 생긴 실내 배드민턴장. 서울시 예산 26억 원을 지원받아 강남구청이 지난 5월 말 준공한 철골조 시설물로 아직 주민들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과거 동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의류시장의 메카이자 관광지로도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적거리던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평화 패션타운 상인들이
변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거 호황을 누리던 동대문 시장의 신평화 패션타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사드와 메르스 등의 여파로 외국 고객들이 감소한 데다 의류 시장의 유통 구조가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변화의 흐름에 뒤처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인들이 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최신 패션 마케팅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방법들을 강사들이나 매개체를 통해서 배우자. 그래서 저희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과 판매와 같은 최신 패션 마케팅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활용한 방법들도 소개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 이런 방식도 많이 도움이 되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 것 같고 저 자신도 오늘 그 강사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또 새로운 좀 의욕을 가지게 됐고 그 마케팅 그 얘기 잘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여러 사람이 좀 듣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산다는 각오로 나선 동대문 시장 신평화 패션타운 상인들.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건물 개보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 살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최근 최저임금과 고용 형태의 변화가 노동계의 이슈로 떠올랐죠.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단체들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 동안 실시하는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사업에 이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최저임금인 6,470원을 주고 있다는 건데 이를 지적한 한 서울시 의원은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서울시가 솔선수범해서 대학생 알바생들에게도 생활임금인 8,197원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서울시일까요? 아니면 최저임금만 주는 서울시일까요?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